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박수에서 진심이 별로 안 느껴지죠? 예, 늦었어요. 예. 자, 복습 문제 먼저 볼게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또 계시죠? 예, 저 처음 보신 분들은 요거 밴드 있잖아요. 예, 네이버 밴드 여기 들어오셔서 열공시로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가입을 꼭 해주세요. 예. 그래서 12월 달에는 조금 쉬었다가 자, 1월서부터 이제 매일매일 우리 공부할 거 조금씩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계속 책 보면서 또 핸드폰으로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모임 나오셔서 하시는 말이 핸드폰 들고 화장실 가서 아주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계속 공부거리를 조금씩 올려드려요. 부담되지 않을 만큼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 시험장 가가지고 엄청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꼭 해주세요. 자, 지난주 복습 프린트에 다 있는 겁니다. 자, 확인 좀 하고 가죠. 자, 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 치세요. 자, 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네모,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한테도, 자, 전 소유자한테도 나 너한테 샀잖냐, 등기 이렇게 됐잖냐, 라고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래서 자, 맞는 말이죠? 네,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를 쳤던 기억이 잘 안 나는 관계로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58페이지 한번 볼까요? 158. 자, 158페이지 보고 가요. 자, 158. 자, 158페이지에다 펼쳐보시니까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에도 네모 쳐놨죠? 네, 그 다음에 니은으로 내려가시면 등기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전소유자,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 전소유자한테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 명의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왔죠.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낸 겁니다. 만약에 이제 장난을 친다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존 등기로 바꿔버리겠죠? 그럼 틀린 지문으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네모 두 개를 딱 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다음 기왕 보신 김에 15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추정력이 부정된 경우를 제가 두 개를 넣어놨거든요. 자, 하나는 권리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합니다. 근데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죠.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표시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하고요. 그 밑에 가등기에 동그라미 쳐봤어요? 가등기. 자, 가등기는 임시등기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 효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추정력도 못 줍니다. 그래서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없습니다. 가등기가 있으면 뭔가 권리가 있겠지라고 추정을 해줘 못 해줘? 못 해줘요. 추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2번 지문도 그 얘기죠. 자, 등기 추정력은 권리 등기와 부동산 표시 등기에 모두 인정된다. OX, X. 그래서 2번도 역시 X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죠. 158페이지 맨 밑에. 다음 3번 보십니다. 3번.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요. 요거 네모 치세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요. 이거 네모 치세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네모 치시고 자, 거기다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자, 쓰세요. 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 몇 호? 2호. 호라 그래야 돼요. 여기서는 항보다 더 밑에 거예요. 호라고 합니다. 29조는 항이 없어요. 1호서부터 11호까지 나옵니다. 1호부터 11호까지. 그래서 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몇 호? 제2호라고 자, 지난주에 필기했던 기억이 자, 전혀 안 나는 관계로 자, 교재는 한 장 넘기시면 161페이지. 자, 161페이지. 자, 맨 위에 뭐 있어요? 등기할 수 있는 상일 거 있죠? 거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등기 신청이면 어떻게? 각하 해야 되는데 이거를 깜빡 간과하고 등기가 격려됐어요. 그러면 봐줘 못 봐줘? 못 봐줘. 너무 센 거야 이거는. 이거는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당연 무효입니다. 무효. 아무리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유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3번은 X 되겠죠? X. 자, 3번에 여기 유효라고 써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실체관계 부합해도 등기할 거리가 아닌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샷땡 얘기했죠?
또 그런 거 기억난다. 샷땡. 자, 샷땡. 이거 이제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그죠? 예, 여자 등기관이 반해서 등기부에다가, 그죠? 표제부에, 그죠? 양피, 까만색 샷땡 이렇게 써주고, 예, 소유자 써주고 해봤자 그 등기는 무효라 그랬어요. 예. 자, 소유권이 없어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소유권은 걔거 맞는데, 등기는 이게 잘못 들어왔다. 그래서 등기가 무효라는 소리입니다. 3번은 X입니다, X. 다음 4번 보실까요? 자, 4번.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어. 근데 중간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중간생략 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다? 이거요. 유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왕 등기가 됐으면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입니다. 자, 무효인 경우가 하나 있죠.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경우 뭐 있을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별표 쳤던 기억이 있겠지 뭐. 자, 163페이지. 163. 자, 163페이지. 자, 가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리을이 있습니다. 리을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소유자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에게, 중간으로부터 최종에게 순차 매도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맨 밑에 내려가시면 무효라고 돼 있어요. 무효. 다음 그 위로 올라가 보시면, 자, 올라가 보시면 디귿 보이시죠? 자, 디귿. 디귿에 보시면 최종, 자, 찾으세요. 디귿에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자 합의가 다 됐으면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당사자 간의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고, 자, 진 이상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유효로 봐줘야 되겠다 이 소리죠. 요거를 4번 지문에 넣어드린 겁니다. 4번.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중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때는 무효고, 자, 그렇지 않으면 유효로 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맞고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 자, 대지권의 등기 네모치세요. 대지권의 등기, 자, 네모치죠. 대지권의 등기, 네, 대지권의 등기. 자, 대지권의 등기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대지권의 등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대지권의 표시라는 게 있어요.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뭐죠? 소, 지, 지면을 얘기합니다. 자, 대지권의 표시가 뭘까요? 대지권의 종류와, 자, 대지권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대지권의 등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 들어갈까요?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에 들어가고요. 요거는 전유 부분 표제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 다 표제부에, 자, 우리가 신청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토지 등기예요, 건물 등기예요? 둘 다 건물 등기예요. 그래서 이 대지권 등기가 신청이 들어오면, 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의 뜻의 등기, 또는 이제 옛날 말로 취지라고도 합니다. 자, 취지 등기. 요거는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 요거는 건물 등기부고,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가 아니라 이거는 갑구와 을구에다가 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들어옵니다. 직권으로. 그래서 이거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대지권 등기인지, 대지권의 표시인지, 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인지, 여기 다 섞어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신청인지 직권인지 바꿉니다. 토지 등기인지 건물 등기인지 바꿉니다. 계속 바꾸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대지권에 등기를 했으면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이란 뜻 맞죠? 뜻.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죠. 토지 등기부. 건물 아니죠? 토지 등기부. 자, 표제부예요, 해당구예요? 해당구, 갑구나 을구, 해당하는 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5번은 두 군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대지권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들어갑니다만,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쁘게, 자, 표로 책에서 봤던 기억이, 자, 없는 관계로,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80페이지 한번 봐봐요. 180. 자, 페이지 180페이지 한번 봐봐요. 180. 자, 180페이지에 보니까 표가 하나 있죠? 그 표에 막 별표 찍고 난리 났죠? 그래서 그 표는 딸딸 외우셔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180페이지 기출 예제가 있고요. 거기 해설에 들어있는 표입니다. 자, 이 표는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완전히 외워놓고 그리고 문제 들어가도 틀려요. 그리고 그걸 다시 틀리는 걸 또 다시 수정하고 몇 번의 기억을 보정을 해야 완전히 내 걸로 들어옵니다. 더 이상 뭐 복잡한 이론은 없어요. 이걸 외웠냐 안 외웠냐로 시작해요. 외웠냐 안 외웠냐. 그리고 이것만 알고 계셨으면 대지건이라는 뜻이 나왔는데 건물 이름 틀렸다, 표지부 틀렸다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X가 되겠죠. X. 처음에는 뭐 어려워요. 정상적으로 처음 쓰던 보통 평소에 쓰던 말이 아니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만 응용이 들어가서 익숙해지면 되게 단순해요. 더 이상 복잡한 이론을 내지 않습니다. 요 표금만 가지고 신청지권 바꾸고 토지건물 바꾸고 요것만 딱 바꿔요. 더 이상 없어. 자, 대신에 이제 문장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뿐이에요. 자, 6번 문제 보십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 밑줄. 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 밑줄 6번. 국가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래요. 그럼 의무자랑 원래는 공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공동인데 촉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촉탁. 왜? 국가 지자체니까. 대신에 의무자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무자의 승낙은 받아야 돼요. 원래 공동 신청인데 촉탁이니까 그냥 승낙만 받으면 해줄게 이 소리예요. 그래서 승낙을 받아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죠.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90페이지 보시면 190. 자, 190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190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촉탁 등기라고 나와요. 자, 190페이지 메뉴에 촉탁 등기 거기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인 경우 촉탁 등기.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이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이때는 국가 지자체가 상대방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촉탁을 하게 돼 있죠. 거꾸로도 있어요. 그 밑에 2번에 국가 지자체가 의무자일 때. 이럴 때는 권리자가 청구를 하겠지. 그 청구에 맞춰서 역시 촉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둘 다 촉탁이 촉탁. 이걸 가지고 시험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시험에 보세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라면 의무자 승낙 없이 촉탁한다. OX, X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또 그런가 싶으면 촉탁이니까 해주나 싶으면 그러면 안 돼요. 승낙을 받아 촉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입니다. 다음 7번. 그래서 이제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이렇게 딱 두 개 지문을 딱 비교해서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제가 이제 요약집으로 넘어갈 때는 그런 지문들 쫙 비교해가지고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서는 또 그렇게 배치하기엔 좀 너무 더 없어 보여. 그러니까 요약집은 우리끼리 볼 책으로 해가지고 그런 지문 다 쫙 비교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연습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만 보면 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서 그 책 가지고 처음부터 공부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기본 원리를 알려달래. 기본 원리를 알려주면 어떻게 하세요? 핵심만 추려달래. 그래가지고 막 미쳐버리시는 이제. 그래서 지금 기본서를 가지고 이론을 깊이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 딱 핵심만 추렸으면 좋겠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요약집이 나가는 게 맞아요. 순서가.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분은 뭐 단권으로 끝내겠다 그러는데 그건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입장이야. 그래서 보통은 맨 바닥서부터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기본서를 진짜 씹어 먹어야 돼. 씹어 먹고 나서 기본서가 어느 정도 내 손에 딱 들어갔다. 그럴 때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들어갈 때 그때 지문 비교를 해드려야 돼요.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어떻게 바꾸는지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맞는 지문으로 드린 거죠. 6번. 다음 7번 보십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 네모.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 7번.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지고 또 어디 네모질까요? 주소, 그치? 주소의 네모죠. 주소의 네모.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소가 딱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찌리리 하고 와야 돼, 뭔가. 찌리리 하고. 그죠? 소유권 이전 주소 딱 보는 순간 찌리리 하고 뭐가 생각나? 누구? 누가 생각나요? 소유권 이전. 누구?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주소가 딱 보이면 뭐가 생각나? 예? 박찬호가 생각나요. 박찬호. 괜히 얘기했어. 됐고. 예. 다음 주에 또 얘기해요, 그러면. 자, 194페이지, 194. 자, 페이지 194페이지. 자, 펼쳐보시면.
자, 194페이지 또 놀라운 네모가 두 개 있죠? 네, 194페이지. 자, 가운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네모 찾았어요? 또 의무자 주소에 네모 찾았어요? 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주소가 딱 보이면 이 주소가 바뀐 상황이죠? 네, 등기부에는 옛날 주소 어디? 등기부에는 옛날 주소 어디? 네? 충남 공주죠? 네, 박찬호가 어디 이사 갔어요? 강남. 그것도 기억한다 또? 강남 이사 갔어요. 그죠? 이사 갔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국가가 너 이사 갔으니까 등기부 고쳤어 라고 의무를 못 해요. 놔둬야 돼. 대신에 다음 등기 때 걸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 봐주겠다. 너 박찬호인지 아니까 너 이사 간 것만 증명해라. 그러면 등기관이 어떻게 해? 직권으로 그 주소를 고쳐준 게 뭐죠? 변경해줘. 직권 변경을 해주겠다. 만약에 주소 다르다고 등기 확 각하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주소는 서비스 해준다. 라고 했죠? 자, 7번 보세요. 7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 명의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의무자 주소가 강남이에요. 근데 등기 기록에는 옛날 공주가 써 있지. 그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시켜버려요?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 때만은 요때는 우리가 해주겠다. 요때는 직권으로 주소를 변경해주겠다. 라고 직권 변경 등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194페이지에 직권 등기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가운데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주소는 해준다. 요 소유권 이전 주소 요거는요 출제자들이 되게 좋아해. 진짜 좋아 이거.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그래요. 자, 이 출제자들이 등기관들이 좀 이렇게 친하단 말이야. 등기관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우리가 이런 거 서비스 해준다. 이 생색내고 싶은 거야. 문제 내면서 아니, 농담 아니라 진짜 이거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딴 건 안 해준다는 거예요. 딱 소유권 이전할 때 주소만 해준다. 딴 건 안 해줘요. 개명하거나 이런 거 안 해줘. 응? 또 저당 등기 이건 각하시켜버려요. 근데 딱 소유권 이전할 때 주소. 요건 우리가 해준다. 요거 정말 좋아요. 출제자 정말 좋아요. 자주 나옵니다. 이거 진짜 자주 나옵니다. 등기법에 낼 거리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유독 이거 많이 내요. 소유권 이전에 주소 이거 하고 그 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을 하는 거 있었죠? 자, 그 위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분 제한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요것도 많이 냅니다. 얘네들은 정말 단골 손님이에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는 경우와 직권으로 주소 변경 해주는 경우 진짜 단골 손님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분위기 파악, 완전히 구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7번까지.